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혈파고입니다. 여러분의 막힌 혈 혹여 있다면 뚫어드립니다. 혈파고. 네. 오늘 여러분 민법에도 등장하고 또 그 공인중개사법에도 등장하고 만만치 않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뭐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 중에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전에 임대차와 관련된 민법에 관련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가 있고요. 이 특별법에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항상 특별법 우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히 따로 정했으니 특별항부터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특별히 따로 정할 때는 필요한 것만 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싶은데 특별법에 안 나온 내용이다. 그러면 특히 주택 관련은 민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관계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은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나오고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나오는 그 최우선 변제. 법에는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은 쓰지를 않는데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받을 돈을 받는다. 자기 돈 챙긴다. 이런 권리인데 이런 건 이미 그 주택 같은 경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에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 요거는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등장하는 건데 이게 뭐 최우선 변제라는 게 뭐냐면 그 무엇보다 먼저 이건 우선 변제예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최우선이니까 모든 것들 앞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선순위가 있어도 그 선순위보다 우선 이렇게 해서 최우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보다 앞선다. 선순위보다도 앞선다. 그래서 선순위보다 앞선다 이런 거고요. 그냥 우선 변제는 후순위,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앞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우선 변제보다 최자를 붙여 최우선 변제하면은 그 어떤 순위보다 앞선다. 영순위죠, 영순위. 그렇게 해서 근데 왜 그런 순위를 법에서 보장해 주냐? 너무 그 보호받을 만큼 말하자면 경제적 약자라는 거죠. 주거 안정을 국가가 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보증금 중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기본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냥 뿌리를 모르면서 가지만 자꾸 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곤란합니다. 학습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전부가 아니에요. 보증금의 규모를 보니까 좀 작아, 소액이야. 그러면 그걸 먼저 확 100% 챙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일부, 보증금 중 일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챙기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과 이제 정상적으로 순위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앞서면 챙기는 거고 앞서지 못하면 못 챙기는 거죠.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확정일자로 확정되는 날짜가 본인의 임차인의 그 변제 순서를 정해주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확정일자는 또 뭐가 먼저 더 선행돼야 됩니까?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을 갖게 되고 이 대항력을 갖게 됐을 때 비로소 확정일자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변제 그 우선순위를 따질 때도 그
혼란스러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없이 확정일자 의미 없어요. 일단 확정일자가 확정일자이려면 뭐부터 필요해요?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요건이 뭔데요? 일단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 주민등록을 해야 돼.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 아닌 자까지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달려들 때 저항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 제 주장을 할래요. 그게 뭐예요?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대항력. 그러니까 뭐 집주인하고는 뭐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내놔요. 또는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건 못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3자, 집주인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그 자기 권리 주장할 만한 조건을 갖췄네. 여기 이제 대항 요건이거든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못 내놔요. 이게 이제 대항력인 거죠. 왜 못 내놔요?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췄다. 충족시키고 있다. 그게 뭔데요? 주택 인도 받았고요. 임대차 계약 후에 인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입일자, 주민등록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항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변제 권리를 가진 자보다도 가장 앞서서 영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전액은 아니고 일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 그 최우선 변제권은요, 그래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대목부터 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그 영순위가 되는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 임대차 그 안에서도 지역마다 달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우선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모든 임차인이 다 이 법 적용을 받아요. 이 보호법을 적용받아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법은 그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보증금의 규모가 좀 작은 거, 그 중에서도 작은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벌써 차이가 있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또 먼저 정해져 있고 법을 적용받아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최우선 변제 그때 가서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이것부터 먼저 의식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보면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최우선 변제권 지역이 먼저 나오면 지역. 그리고 지역 나오기 전에 주임법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상임법이 있죠. 좀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마다 범위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할 때 뭘 가지고 그 기준에 들이대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그게 필요한데 보증금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보증금 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 보증금을 들이댈 때, 기준에 들이댈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환산 보증금을 갖다 들이대. 환산 보증금. 그러니까 차임이 있을 때는 그 차임을 보증금으로 넣어서 가산해서 따져본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월차임과 보증금 사이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사실 그 월차임은 작은데 보증금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다, 고액이다, 이러면 보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보증금은 쪼맨한데 소액인데 대신에
월 내는 돈이 1억 이상 넘어간다. 이건 작은 규모, 작은 소액 그 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려보려고 둘을 합하는 겁니다. 환산을 해서 어디다 그 최종적으로 얹혀요? 월차임을 보증금에 얹히는 거죠. 그 얹힐 때 방법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월차임의 100을 고배. 그래서 그걸 보증금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걸 원래 보증금에 가산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이제 그 보장해 준다. 우선 최우선 변제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기 저 그 환산 보증금 잠깐만요. 이 환산 보증금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그 저 지금 기준 들이댈 때 보증금 규모를 따져볼 때이고요. 또 그 최우선 변제를 따져보기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법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상인법 적용 대상이라는 부분이 먼저 의미가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환산 보증금으로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챙겨주는 돈은 뭐 환산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따져볼 때 법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따질 때 요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하라? 환산해서 보증금을 따져봐라. 환산 보증금으로 따져본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